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임서준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피보나치와 이제 피보나치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뭐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매매하는 거나 아니면은 트레이딩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을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제 개인 매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런 트레이딩 툴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분석에 있어서도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제가 공부했던 내용, 제가 시장을 경험하면서 어떤 유사성을 보이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때는 무조건 이런 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사실 이제 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못 해드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핵심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N자 패턴이라고 여러분들 중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돌파 매매할 때 쓰는 패턴이기도 하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그 돌파 매매로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이 패턴을 가지고 한 4가지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이걸 파생적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 하모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네, 피보나치란 무엇인가,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분석까지도 저희가 이제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너무 빨리 끝났었죠. 피보나치 툴,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 플랫폼을 저는 이제 트레이딩이나 매매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트레이딩 뷰고요. 두 번째는 뭐 이제 영문 HTS에서 그 툴과 보조 지표, 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실습 삼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하게 되면은 피보나치 분석 유형에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되돌림 비율이 있고, 그거는 이제 눌림목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 이것도 아마 실습을 오늘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피보나치 확장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오늘 시간에 배워야 될 이 N자 패턴, 네, N자 패턴, N파동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이제 ABCD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패턴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활용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활용할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보나치 예상 목표 비율. 그래서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사실 뭐 엘리엇 파동은 저도 공부를 굉장히 딥하게 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활용하는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몇 가지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언제 쓰인다고요? 네, 이거는 제가 활용하는 거는 목표가를 구할 때.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만약에 엘리엇 파동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1, 2, 3, 4, 5파동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뭐 파동 카운팅을 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매매하기 바빠야 되는데 카운팅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린 분석가가 아니잖아요.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분석은 굉장히 좀 빠르게 간단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시간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되돌림,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죠. 이건 복습 안 할게요. 그래서 이런 되돌림 같은 경우에 그냥
언제다? 네, 눌림목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확장 이것까지도 제가 오늘 실습을 도와드릴 거예요. 사실 이제 근데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이게 결국에는 N 파동이거든요. N자 패턴이잖아요. 네, N자 패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N자 패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상 목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동에 대해서 카운팅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저 역시도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거기서도 변칙 패턴들도 많고 거기서 이제 좀 파동이 확장되는 확장형 파동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배제하자고요. 그냥 우리가 궁금한 거는 내가 어디서 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돌파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들고 갈 것인가? 예,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잡던가, 아니면 여기 눌림목에서 잡았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갈 때 1파동 이후에 만약에 2파동을 지나서 3파동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 3파동의 고점이나 아니면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수익은 얼마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이 아마 많이들 부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목표가랑 2차 목표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툴. 이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영웅문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 숫자들은 또 뒷장에 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웅문 피보나치 툴 HTS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실습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툴을 저는 많이 사용해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이 피보나치 조정대 1번, 그리고 피보나치 목표치 이거 이 두 개만 써요. 근데 사실 이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구할 때는 여러분들 트레이딩 뷰에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조금 그 HTS 특성상 뭐 예를 들어서 로그 문구 만약에 저점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트레이딩 뷰 가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제 목표치를 구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쓰는 게 이거 첫 번째 조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그 HTS 보면은 이 차트 툴바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차트 툴바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차트 툴 편집이라고 있어요. 자, 들어가서서 여기 차트 설정이 아니라 두 번째 분석 도구에 자, 여기에 보시면은 조정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목표치랑 조정대랑.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두 개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피보나치 조정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네, 여기 고점과 저점.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0.236, 맞네요. 0.236이 있고 0.382가 있고 0.5가 있고 0.618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비율 설정. 여기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0.236, 0.382, 0.618.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는 몇 가지 숫자가 더 있어요. 786. 그다음에 두 번째는 0.886.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저 숫자들은 좀 집어넣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았는가, 이전에 저점과 이 고점에 한 0.618과 78.6% 사이에서 조정을 받았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활용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율을 확대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클릭을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밑에 있는 숫자들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자동으로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 보세요. 이 고점을 알아서 잡아줘요, 자기가. 여기 저점이랑 뭐 이전의 저점까지도 내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동을 쓰시면은 굉장히 좀 편합니다. 저도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조금 우측이 아니라 뭐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시야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걸 이제 피보나치 조정을 눌러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도 비율 확대도 해봤다가 거꾸로 보기도 해봤다가 그다음에 뭐 좌측으로 확장 뭐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 좀 눌러보시면은 이거 자동으로 할 때는 고점과 저점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종가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저가나 시가로 잡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보통 고점과 저점으로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꼬리, 그 캔들의 꼬리와 밑에 있는 밑꼬리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여기가 얼마만큼 왔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저점이나 고점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여기 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고점과 여기 저점을 잡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 여기 이 자리가 이 저점과 이 고점에 78.6 정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반대로 이제 보시면은 거꾸로 보기 하시면은 여기가 78.6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반등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 여기가 이제 61.8%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 구간이 이제 78.6이잖아요. 그래서 61.8%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줬다가 여기 저점을 깼을 때는 보통 저는 78.6%에서 좀 반등을 보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트레이 패턴이라고 불려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딥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셔서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피보나치 목표치라고도 있었죠. 네,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하나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저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고점 그리고 나서 여기 저점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61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직전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파동이다. 그리고 여기가 2파동이다라고 했을 때 조정 이후에 여기를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은 3파동 같은 경우에는 1.618 정도가 됐을 때는 저항을 받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디서부터 재야 되냐면은 이 구간. 이 저점이 지금 안 보여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또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HTS가 불편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파동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2파동, 그다음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파동이고 여기가 5파동이다라고 했을 때 1.618과 2.618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실습을 해볼 거니까 HTS에서는 목표를 구할 때는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정대 하나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HTS에서 설정을 하시면은 그래도 그 어느 정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HT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건데, 보통 정말 강한 종목들은 여기서 만약에 이 저점과 이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면은 이 저점을, 이전의 저점을 이 밑으로 잡았을 때는 38.2%에서는 보통 반등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추세가 강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를 실습을 해봤는데 뭐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의 특징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를 분봉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 제가 일전에 지난주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강한 종목은 38.2%를 잘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강한 종목,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일 기준이죠. 뭐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뭐 전일에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그 종목들도 다 한 번씩 살펴보세요. 어떤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금요일장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진단키트 종목인데 보시면은
이 분홍색 선이 보이시나요? 이 분홍색 선. 이 분홍색 선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61.8이라 적혀 있는데 이게 보통 38.2. 그러니까 100에서 61.8을 빼면은 38.2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선이 일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봉에서 이런 차트를 모양새를 띠거든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이 차트 설정 보조 지표를 깔게 되면은 이 선이 보여요. 여기는 그러면 두 번째는 50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61.8%입니다. 네, 위에 첫 번째가 38.2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나는 그래도 최소한 오늘 그 저가와 고가의 50%는 이탈하면은 이거는 틀려먹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전제로 까냐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주도주다, 시장 주도주다라고 하고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거래량이 일단 받쳐줘야 되겠죠. 주도주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아무것도 없는 종목에서 이 38.2% 이탈하든가 아니면은 뭐 지지했다고 해서 주도주가 아니에요. 거래량이 활발하고 재료가 좋은 종목에서 38.2%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시장 대장주다. 뭐 시장의 미스코리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 38.2%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근 38.2% 부근이죠. 네, 여기를 깨지 않잖아요. 한 번도 깬 적이 없잖아요. 여기를 깬 적이 없잖아요. 이 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죠, 지금. 네, 계속 저점을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리고 또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도 저점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강한 종목들은 여기 근처에도 오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조금은 이제 조정폭이 좀 깊다 싶으면은 이 38.2%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정말 강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보조지표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 보조지표 좀 저도 이제 HTS 깔아보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제가 깔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수식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수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용 방법까지도 설명드려 볼 테니까 주말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무조건 터치하면 지지받는데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살짝 이탈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쌍바닥을 다지잖아요. 그러면 또 잘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시장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의 보조지표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보조지표일 뿐이다. 그래도 시나리오는 세워볼 수 있는 거잖아요. 38.2%는 이탈하지 않는다. 강한 종목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종목들 하나씩 돌려보다가 얘는 진짜 강하네? 그러면은 이 종목을 뭐 다음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눌렸을 때 보셔도 되고 그런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도 이제 이 종목도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인 이제 FNF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38.2%를 거의 뭐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네, 장중에 한 번도 없어요. 여기를 뭐 터치도 안 하고, 정말 강하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한 번 더 이제 오버슈팅을 주고 나서 쭉 봤는데 38.2%에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지선인 거 아니야? 맞아요. 지지선이에요. 지지선이죠. 여기 이 구간을 가지고 이제 지지선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무조건 지지를 받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반등이 세게 나올 거란 보장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래도 지지선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호가창이나 아니면은 장중 흐름을 보는 거죠. 여기에선 한번 지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데서. 그래서 왜냐면은 이 종목이 금요일 시장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요. 금요일 시장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강하긴 했습니다. 이 종목이. 대장주였죠. 대장주격에 있었죠. 이 종목이. 자, 그래서 주도주의 특징은 강한 종목들은 이 38.2%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고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기준을 잡으시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2평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거래량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평에서도 기준을 잡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 아니면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기준을 잡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그 세 가지가 뭔가 맞아 떨어졌을 때 잡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공부하시다 보면은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하모닉 트레이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N자형 패턴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는 이제 하모닉 트레이더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모닉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수 시점이나 진입 시점, 그 다음에 뭐 손절가, 목표가를 좀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그거는 이제 매수할 때뿐만 아니라 뭐 숏 포지션을 가져갈 때 아니면은 선물로 숏 포지션이나 아니면 하방 베팅에 베팅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N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도 하모닉 트레이딩 패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게 될 것 같고, 하모닉 패턴이라는 조화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피보나치 비율.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0.382, 0.618, 0.786 이 숫자가 있는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사실 자세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이걸 파셔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거래하는 차트에 뭐 이평선 없고 딱 거래량 캔들만 있고 그런데 패턴을 보면서 이제 그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모닉 트레이딩은 가격의 반전 지점을 찾기 위해서 가격의 반전 지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주가가 떨어졌어요.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도 반등이 나와가지고 추세가 다시 반전이 되는 시점,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반전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특정 패턴을 찾게 되면 되고요. 시장과 종목에 따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진입 시점,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진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진입하면 안 되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팔아가지고 수익 조금만 먹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잠깐 눌리는 거에 있어서 털려가지고 이 추세를 못 먹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진입 시점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목표가와 이 손절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좀 정형화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좀 딥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잘 배우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기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모닉 패턴이란 자,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에서 이제 생성이 된다. 그래서 패턴 내부적으로는 4개의 파동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개의 파동 사이클. 무슨 뜻이냐면은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점. 이 파동이 시작됐던 저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파동이 올라가고 나서 고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2번째 고점이고 이게 이제 3번째예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첫 번째 이렇게 갔다가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저점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대부분의 패턴의 형태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각각의 패턴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피보나치 비율, 그리고 파동의 길이나 변의 간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저점 있죠?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패턴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이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의 편.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파동의 길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만 배우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하모니 패턴의 유형에 있어서 몇 가지 패턴들이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오늘 배우게 될 N자형 패턴. 그리고 이거는 ABCD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승 N자 패턴과 하락 N자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패턴에는 하락 파동과 상승 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MW 패턴이에요. 근데 MW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가틀리라는 패턴이랑 N자랑 W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패턴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뭐 이거를 이제 쌍봉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쌍바닥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패턴의 유형에는 가틀리라는 패턴이 있고 배트라는 패턴이 있고 버터플라이, 크랩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어디서 가장 활용도가 높냐면은 박스권 장일과 추세장일 때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S형 패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샤크 패턴이랑 사이퍼 5.0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세 안에서도 충격 파동, 그러니까 시세가 조금 더 오버슈팅이 됐을 때를 그걸 이제 충격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쓰여지는 패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많이 딥해요. 예, 피보나치부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는 지금 궁금해. 그러면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유형들이나 아니면 예시 종목들, 예시 차트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Z 패턴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3드라이브라는 패턴이 있고요. B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래곤 그리고 블랙스완이라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패턴이 많죠. 정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를 이제 이게 다 이제 근데 뭐 다른 패턴들과 연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맥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패턴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모든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B 지점이에요. B 지점. 자, 그래서 B 지점이라는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간 패턴이 있다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저점 그리고 직전 고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를 X점이라고 해요. 저점을. 그리고 직전 고점을 저는 A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여기서 눌렸을 때 반등이 나왔던 구간 여기를 저는 B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C, 그다음에 D예요. 그럼 우리가 매수를 받는 거는 어디냐면은 D예요, D. 이거를 사실 근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 안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도 이 파동 안에서도 그럼 여기가 D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 B 지점인데 이 B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 B 지점이 이 저점과 이 고점의 피보나치 레벨에 78.6에서 반등을 줬다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저점과 이 고점의 78.6.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약 80%예요. 80%. 그러면은 반등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을 주고 나서 이 B 지점, 여기 뭐라고 했죠? 여기가 X, 여기가 A라고 했잖아요. B 지점을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얘는 X점을 이탈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여기가 거의 120%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61.8%에서 반등을 줬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X점보다 조금 위에서 반등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방금 전에 그런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있으셔야 돼요. 네, 이거는 다 정형화된 게 있어요. 정형화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B 지점이 어디서 반등이 나왔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되고요. B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C와 D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15분봉에서 60분봉에서는 약간 단기 스윙 위주로 주식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윙 위주로 들어간다. 그리고 5분봉에서 1분봉에서는 이 변동성을 활용한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좀 설명드려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자 패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자, 대부분 AB의 길이는 CD의 길이와 같다. AB. 자, 이거는 A, B, C, D는 좀 틀려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예요. 그러면은 이 A점과 B점과 이 변의 길이와 이 C와 D의 변의 길이가 비슷할 때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 지점은 보통 AB의 0.382에서 0.786 사이에 있다. 네, 그래서 이 C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고점과 이 저점의 0.382에서 0.786.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뭐 한 80% 사이에 있다라고 봤을 때 D 지점 여기는 보통 1.272, 127.2%에서 224%에 있다,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것 같고, A와 AB 파동을 기준으로 C가 50%까지 반등했다라고 하면은 BC 파동, 자,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자 파동을 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A, AB 파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딱 절반 50%에서 반등을 줬어요.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 D 파동 보정 비율 값은 200%예요. 200%.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AB 파동을 기준으로 C가 78.2%에서 반등을 했다. 여기가 50이 아니고 78.2%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D 값이 내려가요. 127.2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한다. 보정 비율은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릴 겁니다. 자, N자 패턴의 활용은 흔히 첫 번째 돌파 매매, 그리고 돌파에 따른 목표가 설정, 그리고 역추세 거래 기반 기술적 반등, 그리고 공매도 거래가 있다. 이게 네 가지예요. 네, 네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이제 흔히 뭐 이제 그 증권사에서 이제 대회를 열게 되면은 스캘퍼들이 있죠. 그러면 N자형 패턴이나 아니면 데이 트레이더들도 좋아하는 게 N자형 패턴이잖아요. 근데 돌파 매매를 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여지지만 여러 가지 돌파에 따른 목표가 설정까지도 가능하고,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나 공매도 거래에도 참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얘기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정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죠. 네, 보정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 23.6%는 2.618로 보정을 해주고요. 0.382라는 숫자는 2.24로 보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뭐 0.786 같은 경우에 뭘로 해준다고요? 1.272%로 보정을 해준다. 0.886은 1.13, 그리고 0.618은 1.618로 보정을 해준다라는 소리인데, 자, 이거를 바로 이제 넘어가줘야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ABCD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딩 뷰로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 이게 지금 차트가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 자, 보시면은 이걸 트레이딩 뷰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자, 이건 이제 내려가는 패턴이에요. 내려가는 패턴. 그러면은 우리는 역추세 거래하는 데 있어서 D 지점에서 사야 돼요. D 지점. 근데 그러면은 자, 여기가 고점이죠. 네, 여기가 고점이에요. 보시면은 여기가 고점이고, 자, 얘가 이렇게까지 쭉 떨어졌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B예요. B인데 여기서 반등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재보니까 피보나치로 재보니까 자, 여기가 그러면은 0이고 여기가 고점이 100이에요. 그랬는데 보니까 61.8%에서 저항을 받은 거예요. 61.8%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자, 161.8%에서 반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정 비율은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진입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그러면은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실습을 바로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거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꼭 알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피보나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자,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피보나치 이거거든요. 피보나치 아까 그 조정 때 이걸 찍으셔가지고 스샷으로 찍으셔가지고 트레이딩 뷰 가서 여기 보이시죠? 두 번째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추세 비반, 피보나치 확장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되돌림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할 거는 여기에 숫자를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네, 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여기 두 번째는 0.23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동영상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자, 여기가 고점이었고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 네, 어디서 반등을 줬냐면은 여기서 반등을 줬고 어디까지 반등을 했는가 보니까 자, 숫자로 보시니까 자, 이거 다 지우고 여기 지우고 자, 이것도 다 지워야 되겠죠? 네, 이거 지우고 네, 보니까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0이에요. 근데 반등을 주니까 대략적으로 61.8%라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 고점과 이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1.8%까지 반등을 준 거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 61.8%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정 비율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점 여기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12,982 그리고 반등일 15,324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1.8%까지 보정 비율 값을 측정한다. 네. 그러면 여기가 보정 비율 값이에요. 여기가. 여기. 그러면은 보시면은 역추세 거래예요, 이거는. 네, 추세 거래가 아니고 역추세 거래예요. 자,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진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스닥을 하진 않잖아요. 주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면 반등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대용주, 뭐 삼성전자를 조금 사든 그 종가로 삼성전자를 사든 아니면 다음날 시가 베팅으로 삼성전자를 사든 아니면 뭐 그거 SK 하이닉스가 되었든 LG 엔솔이 되었든 이런 데서 한 번 정도는 사봐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 반등폭을 우리는 모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78.6이에요. 78.6. 얘가 여기까지 반등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반등했다라고 해봐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아까 보정 비율 값을 아까 잘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이 정도에서 나와요. 127.2%에서 그럼 한 이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 이 정도 선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반등하고 나서 떨어졌다, 저점을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50%다. 그러면은 약 200% 정도에서 우리가 반등을 봐야 돼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차트 중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 그 배트맨 2부, 3부에 나가서 제가 달러 인덱스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매도를 보고 달러 인덱스에 매도를 보고 있다는 뜻은 증시의 상승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둘이서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분석을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저점을 여기로 잡았어요. 78포인트대. 네,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까지 반등을 줬는가, 이 고점과 이 저점과 이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까지 반등을 줬는가 봤더니 얘도 61.8인 거예요. 네. 자, 여기를 지우고. 자, 61.8인 거예요. 61.8. 정확히 보이시죠? 네. 여기가 61.8이잖아요.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 저점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로 잡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나 아니면 여기로 잡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여기로 잡았어요. 여기로. 왜냐면은 이 시작점, 파동의 시작점이 여기라고 봤고 여기에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되돌림을 어디까지 줬는가 봤더니 이게 61.8인 거예요. 딱 정확하게 61.8에서
반등이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 고점을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였죠? 61.8%를 보정하는 값은 뭐라고 했죠, 제가? 161.8%잖아요. 그럼 한번 재보자고요. 네. 자, 여기 고점과 여기 아까 61.8%,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161.8%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보시면은 161.8%가 정확히 나오죠? 네. 자, 보시면은 이 고점과 이 고점, 저점을 확장 비율로 했을 때 161.8%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방을 봤었고, 그 다음에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봤었다.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N파동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또 활용이 가능하냐면은, 자, 이것도 설명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로 가서, 자, 이거는 그래서 이 뜻입니다. N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분석하고 나니까 뭐 맞은 거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여기 갔을 때는 달러가 계속해서 끝까지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뉴스 분위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선행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 B, C, D 패턴의 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제주은행 최근에 좀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근데 예전이에요. 예전 차트인데 보시면 이것도 A, B, C, D 패턴의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그 매매자들, 좀 단기 매매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돌파 매매예요. 사실 뭐 별건 없어요. 여기 저점과 기준을 했을 때 여기 고점, 이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이제 종가 베팅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딱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에 61.8%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석했던 건 뭐였죠? 161.8%까지 갈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이런 데서. 네. 네, 여기서 한번 종가 베팅을 하든가 아니면 다음 날 도지네? 그러면은 도지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린 거거든요.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네. 어쩌면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161.8%를 재보는 거예요. 자, 이 저점과 이 고점을 기준했을 때 161.8%를 재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 8,040원.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이의 파동을 이게 약 15.58%예요. 그럼 이 파동을 우리가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N파동 같은 경우에도 활용 방법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역주세 거래할 때 활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돌파 매매할 때 활용을 했었고, 사실 근데 활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삼각수렴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눌림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데서 한번 매집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파는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조금 손절가는 어디겠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 저점 이탈하면은 손절하겠다. 스탑로스를 걸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략을 짜볼 수가 있는 거고, 종목을 좀 볼게요. 종목을 한 3분 정도만 볼 건데, 자, SK 하이닉스라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거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러면은 이거는 첫 번째는 배웠어요. 피보나치 되돌림은 배웠는데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은 어떨 때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자, 이걸 눌러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저점 있죠? 네, 여기 저점을 잡고 여기 고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전의 저점.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누르셔야 되냐면은 보시면은 그 트레이딩 뷰에 가셔가지고, 자, 요거를 눌러가지고요. 여기 있는 걸 눌러가지고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저점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61.8%는 3파동의 고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기가 1파동이고 여기가 2파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1파동, 여기가 2파동이 되겠죠. 상승 1파, 조정 2파, 그다음에 3파동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3파동의 목표값.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 우리는 목표가 어디야? 그러면은 161.8. 그리고 여기를 보통은 얘는 진짜 강한 거예요. 보통 여기서 조금 횡보를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플래그 패턴으로 수렴을 하다가 다시 한번 가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5파동 같은 경우에는 261.8 아니면은 조금 더 강하다. 진짜 강한 종목이다. 그럼 3.618까지 가요. 361.8%까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여기서 한번 매도하면은 수익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볼 건데 예전에 제가 좀 잘 먹었던 종목 중에서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박셀바이오 종목. 근데 이거를 언제 먹었냐면은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점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기 저점. 그리고 고점은 어디겠습니까? 여기 고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조정받은 데 가격까지 하면은 자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썼냐면은 이 피보나치 툴을 가지고 여기 저점과 자 여기 고점을 쟀을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눌렸을 때 여기를 이제 찍고 161.8% 자리를 구하니까 얼마예요? 7,300원이고 261.8%를 구하니까 9,950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 또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사든 아니면 여기서 사든 다 수익이잖아. 상당히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4만 원대, 뭐 한 5만 원대 잡아가지고 한 7만 원대 팔고 9만 원대 한번 팔아주면은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이제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한다? 1파동, 2파동, 3파동.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5파동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은 전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파동이 뭐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소파동도 다 카운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매매하는 데는 많이 활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이렇게 먹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하든 하면 상당히 수익이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HTS에서도 활용이 가능했던 그거 피보나치 확장 같은 경우에는 자 트레이딩 뷰에서는 여기 두 번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를 사실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몇백 가지가 돼요. 근데 제가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교육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그냥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툴이나 아니면은 또 그 외적인 것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항상 기준이 없어서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기준이 조금이라도 기준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저는 좀 성공적인 강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나는 기준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어떻게 이걸 더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